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복분자 무화과 넘어갈게요. 복분자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복분자 하고 다음 강에 무화과 하겠습니다. 자, 조사 종류, 복분자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쭉 볼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다 합니다. 네, 복분자든 무화과든. 자, 경작불능조사,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수학감소 보장, 과실손해보장, 즉 과일들 중에서 유일하더라. 이만큼 피해가 봤으면 면적이든 주수, 수든 식물체는 여기서 해당 작물이죠. 경작이 힘든 것 같으니까 보험금 받으시고 다른 작물 심으시거나 쉬시는 게 어떠세요? 이런 취지의 보험금이더라. 네. 바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 피해가 늘어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조사할 건 다 나왔네요. 피해, 얼만큼 피해봤나? 피해 면적, 피해 식물체 수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전에는 이제 메인이 되는 보험금인 과실손해보험금을 위한 조사가 있겠죠. 사고 나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개시 후에는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물론 사고 발생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종합위험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조사하나 봤더니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하고 얼만큼 수정이 불량한지 수정불량 피해율을 조사하래요. 아, 복분자 맞다. 너무 많아서 수를 세기가 어렵더라. 양을 재기도 어렵더라. OD와 같더라. 하지만 차이점은 그쵸. OD는 주관부가 확실히 있어서 요거 1번 나무 거, 요거 2번 나무 거 구분이 가능한데 복분자는 다 엉켜 있어서 그것도 어렵더라. 이게 1번 폭이 열매인지 2번 폭이 열매인지 어쩔 수 없이 복분자는 가지 피해로 과실의 손해를 미루어 계산해 주기로 했더라. 그 가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결과모지예요. 무화과에서는 결과지, 얘는 그의 엄마 가지. 우리 사진도 봤잖아요, 그쵸? 결과모지가 중요하더라. 결과모지의 피해를 조사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걸 조사한다 그랬죠? 왜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결과모지, 고사 결과모지라고 쓰지만 사실상 우리는 평년 결과모지수 대비, 올해 이 과수원의 포기당 기대된 결과모지수 대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즉 결과모지수의 감소를 계산해서 과실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 평수미평 같은 원리인데 수확량이 감소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면 수확량이 감소잖아요. 얘를 그냥 고사 수확량, 수확량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인식하라고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고사 가지, 고사 결과모지를 조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얘를 조사한다. 결과모지의 감소를 조사하는 것이더라. 실제로는. 왜요? 왜 그렇다 그랬죠? 그냥 하나 죽었구나, 두 번째 거 죽었구나, 세 번째 살아있구나. 결과모지 5개 중에서 2개 죽었네 하면 끝일 텐데 그럼 바로 고사 나오는데 왜 그렇다 그랬죠? 얘 때문에. 자, 요거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피해를 인정 안 하면 되나요?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가만히 봤더니 열매가 수정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열매다, 과실이다. 지금 방법이 없어서 가지를 대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 열매 피해 조사해줘야죠. 반영을 해줘야죠. 그냥 죽은 것만 조사해버리면, 얘네들이 그냥 조사 안 해버리면, 살아있는 거 조사 안 해버리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맞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것 중에서 수정이 불량한 애들은 빼줘야 되겠네요. 8개 살아있는데, 8개가 기대됐는데 그 중에 5개가 살아있대요. 그럼 3개가 결과모지의 감소, 즉 고사 결과모지인데 만약에 그 중에 1개가 수정이 불량하다, 빼줘야죠. 이게 회사에서 보는 결과모지의 감소더라.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제시가 됐다면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 해서 여기서 또 차감을 해주죠. 평수미평의 평수미 분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공식하고 항상 매칭시키세요. 따로따로 하면 학습 분량만 늘어납니다. 그럼 특정 위험 기간에는
뭐 조사한대요? 전체 열매수하고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한대요. 자, 특정 위험. 이 시기부터는 지금 수확이 시작됐잖아요. 그쵸? 경작 다 끝났어요. 이제 열매 수확해서 판매하면 돼요. 가지가 죽었거나 말았거나 솔직히 NH는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인한 열매의 손해를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복분자는요, 어떤 시기든 열매 자체의 특성 때문에 열매로 뭐를 산출할 수가 없다. 열매로 뭐를 할 수가 없다. 똑같이 그러면 가지 피해로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의 손해를, 이 시기에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의 손해를 가지의 피해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태풍, 강풍, 우박으로 열매 떨어지겠죠, 뭐. 수확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자, 수확의 감소를 어떻게 가지 피해로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이 과목에서 계산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럼 얼만큼 수확이 감소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수확량이 100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남아있는 수확량이 100이어야 하는데 지금 수확이 가능한 게 30이더라. 70이 감소했구나. 이거예요. 그럼 수확이 가능한 걸 조사해야 돼요. 가능한 거. 가능한 거. 아, 이 과목에서 복분자는 이런 거 조사하는구나. 자, 고사나무 조사, 즉 나무특약은 무화과만 해당되죠. 네, 온주밀감 무화과만 해당되니까 복분자는 패스 넘어갈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건 그냥 쭉 넘어갑시다. 네. 자, 경작불능 조사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모든 경작불능 조사는요, 같아요. 복분자든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같아요. 한 가지 예외가 생겼어요. 24년도 10회 시험부터 논작물 벼 있잖아요. 벼, 조곡, 일반 벼. 자, 벼 품목이 그동안은 그냥 일반 벼였어요. 근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새로 품목이 추가된 게 아니라 벼가 일반 벼와 분질미로 바뀌었어요. 가루분. 가루쌀을 만들기 위한 거. 왜 요즘 쌀 소비 증진시키기 위해서 쌀빵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해 먹는 쌀로는 안 돼요. 점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러한 품종을 막 개발하고 지금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의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만 경작불능 기준이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동안엔 다 똑같았지만 이제 예외가 하나 생겼다. 이건 뭐 논작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럼 복분자 이렇게 조사하래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직후에 조사를 하고요. 피해 늘어나면 안 되니까요. 모든 경작불능 조사는 가장 먼저 이거예요. 수확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인가, 즉 경작불능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사고인가. 수확이 시작되면 경작 다 끝난 거잖아요. 무사히 경작 다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자, 복분자 날짜는 다 아실 테고 보상하는 제 여부 다시 한번 심사하고요. 면적조사랍니다. 과수지만 특이하게 면적조사를 해요. 실제 경작 면적과 재식 면적을 확인합니다. 일단 재식 면적은 한 포기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죠. 재식 면적. 어디에는 식재 면적이라고 했다가 참다래가 그랬나요? 이것도 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가로 곱하기 세로더라. 한 주가 차지하고 있는 한 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 그럼 재식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은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 나무조사 대신에 이걸 하는데 어디에 쓰일까요? 두 가지 쓰이죠. 우리 지금 다 나왔어요. 이걸 하나로 이제 실로 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내용을. 두 가지에 쓰이죠. 일단 지금 한 게 뭐예요? 경작불능 조사잖아요. 우리 1과목에서 봤잖아요. 경작불능? 10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700제곱미터가 피해봤구나. 가입분의, 그쵸? 가입분의 피해. 가입 식물체 수, 면적분의 피해 식물체 수, 면적. 그때의 피해는 고사죠. 네. 여기서 쓰이죠. 즉 식물체 피해율 산출할 때 쓰인다. 식물체 피해율 산출할 때. 또 하나 어디 쓰이죠? 이거 심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했었는데 가입금액. 복분자 가입금액 어떻게 한다? 표준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 곱하기
이렇게만 하기에는 내과손거를 하기 민망하니까 보정해준다. 표표평표. 기억나시죠? 네. 과실이 왜 수학감소부장이랑 이렇게 다 묶어 있어가지고 복분자 OD 빈약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때 표준수학량. 과수원 단위 표준수학량 쌈박하게 딱 제시되면 문제가 없는데 한 포기당 뭐 0.7kg입니다. 한 포기당? 그럼 과수원 단위여야 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거? 가입 포기수가 나와야 돼요. 가입 포기수. 가입 포기수 제시되면 좋은데 제시 안 되고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제시됐어요. 어떻게 해요? 제식 면적이 5구나. 5제곱미터구나. 근데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이구나. 가입 포기수. 실제 경작 면적을 제식 면적으로 나눈 게 가입 포기수. 물론 그 전에 가입 전에 고사한 폭이 있다면 제외해야 되겠죠. 즉 가입 금액 산정할 때 쓰여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디 쓰이는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이따가도 공식이 나올 텐데 해설 노트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론서 보시면 식물체 비율을 다 가입 식물체 수라고 돼 있어요. 어디 한 군데만 실제 경작 면적 또는 그 밭장울이니까 가입 면적 대신에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입 또 실제 뭐 경작 면적이든 뭐 결과 주수든 그다음에 재배 면적 별말 없으면 다 같은 거예요. 별말 없으면 다 같은 거라고요. 만약에 나무로 볼게요. 실제로 우리의 보험의 목적인 과실을 결실 맺는 나무만 가입하는 거예요. 원래는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돼야 돼요. 논 밭작물이면 실제로 우리의 보험의 목적인 작물을 경작하는 면적만, 그래서 보험 목적물을 생산하는 면적과 나무만 가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NH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얘를 제대로 인수심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은 1000인데 왜 실제가 800이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별말이 없으면 가입 이퀄 실제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다르구나. 다르면 계약상을 변경하세요 하는 건 변경하는 거고요. 그거는 과수 문제풀이 1과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별말 없으면 가입 면적 이퀄 재배 면적 이퀄 실제 경작 면적. 근데 다르면 바뀌었구나. 다르구나. 만약에 공식에 재배 면적을 집어넣어야 되면 재배 면적 집어넣고요. 별말 없으면 그 재배 면적이 가입 면적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가입 금액도 산정하고. 이해되시죠? 그거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 제식 면적의 쓰임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뭐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상 변경해야 된다. OD하고 복분자만 있습니다. 네. 자, 경작 불능 여부. 얼만큼 피해가 커야 경작이 불가능할까요? 65% 이상이래요. 65%. 가입분에 고사했더니 65% 이상. 뭐 이거 계산 못하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보험금 산정도 굉장히 쉽잖아요.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우리 그거 어떻게 했죠?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로 해요.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0.2, 즉 0.8 나누기 2, 40%. 1000만 원이면 40% 400만 원. 경작불능보험금은 여러분 계산 못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저게 문제 나올까요? 뭐 내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라면 이 과목에서 계산 문제보다는 어떤 계산까지 가는 과정의 어떤 함정?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이거죠. 경작불능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저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대상인지. 재정식, 재파종, 재양, 재직파, 경작불능 무조건 지급 대상인지.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이 만약에 15%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0.15
나누기 2. 그럼 얼마 나오죠? 42.5잖아요. 그죠? 퍼센트로. 근데 이 42.5 안 하고 42% 적용한다고요. 이거. 또 하나는요. 자기부담 비율, 최저 자기부담 비율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수입 보장이에요. 최저 20%잖아요. 아니면 밭작물에서 수확감소 보장이라 하더라도 양배추에 수확감소 양배추 최저 15%잖아요. 그런 거 자기부담 비율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함정. 자기부담 비율을 이용한 함정.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어디 한 구석에 이 말을 써놓는 거예요.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했대요. 근데 산지 폐기 여부 확인 안 됨. 네, 하나 또 있죠. 원래는 시장의 미유통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확인하지 않았음. 얘를 경작불능 후 조사라는데 후 조사 이행되지 않았음. 그럼 아무리 지급 대상이고 우리가 퍼펙트하게 계산하고 계약자가 신청했어도 지급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의해야 될 거. 세 번째 거. 또 뭐 없을까요? 하나 있죠. 네, 해설로도 잠깐 볼게요.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무조건 불능자 들어가는 보험금이 있으면 만약에 그게 지급됐어요. 뭐 있죠? 불능자 들어가는 거? 논작물에 있잖아요. 경작불능도 있고 이양직파 불능, 수학 불능. 불능자 들어가는 보험금은요. 지급한 다음엔 계약이 끝나버려요. 계약이 끝나요. 자, 근데 계약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수학기 종료까지 돼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중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경작불능 보장 기간, 수학 개시 시점, 수학 직전, 최초 수학 전, 뭐든 수학 직전까지만이잖아요. 그럼 이만큼 나머지 기간. 문제,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세요 한 다음에 해당 월 미경과 비율 제시돼요. 미경과 비율 25%, 계약자 부담 보험료 얼마? 그럼 여러분은 또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고 하던 대로 미경과 비율 있고 낸 것 중에 돌려주지, 낸 것 중에 남은 기간 돌려주지,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있고 환급보험료 없어요. 네, 환급보험료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함정. 환급보험료가 왜 없죠? 환급보험료 사유가 뭐예요? 무효, 효력상실, 해지. 아니잖아요. 얘는 계약자는 보험료 냈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하고 양쪽에 의무 다 하고 끝. 자, 경작불능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함정 주의하셔야 됩니다. 함정. 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어디까지 있죠? 65% 이상. 네, 이거 함정 얘기하다 나왔죠. 자, 계약자의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래요. 여가 있고 부가 있나 봐요. 네, 왜요? 일단 신청 여부가 있다는 얘기는 65% 이상이란 얘기죠. 네, 미만이면 뭐 대상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이면 신청하는 계약자가 있고 신청하지 않는 계약자가 있어요. 신청하는 계약자는 이건 거죠. 그래, 경작불능 보험금 받고 나 빨리 다른 거 심든가 다른 작물을 하는 게 낫겠다. 신청 안 하시는 분은 경작불능 보험금이 너무 작은데, 예를 들어 자기부담 비율을 내가 40% 설정하신 분, 40%. 그러면 가입 금액이 30%만 받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작은데? 끝까지 경작을 끌고 가자. 과실손해보험금 받자. 피해가 있으니까 과실손해 대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회사는 이걸 유도하는 거겠죠. 이걸. 그렇죠? 자, 모든 경작불능이 같지만 제가 아까 기준이 분질미라는 것만 다르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 다른 게 벼. 미리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콩, 팥. 이 친구들은요. 이거 신청 여부 없어요. 여부 없어요. 그냥 65%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하고 끝. 계약자가 원치 않아도 아니 이거 받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벼, 콩, 팥. 왜? 계속 끌고 가면 65% 이상 이미 피해가 있는데 나는 과실손해보험금 받을게요. 벼, 콩, 팥의 경우에는 수확감소보험금이겠죠. 그럼 계속 끌고 가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품목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부를 확인하라 하는 거구나. 65 미만이면 뭐 이거는 뭐 일단 피해는 있는 거잖아요. 뭐 50%다 그러면 50이나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실손해조사 실시해야 되겠죠. 자, 경작불능은 계산보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이 되는 과실 손해조사. 종합위험기간 수학 개시 전 과실 손해조사. 당연히 보험기간 확인하고요.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인지. 네. 여기 대상 농지 아시겠죠? 경작불능 조사한 농지 아니에요. 근데 사고 발생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더니 과실 손해 대상이네요. 조사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를 했더니 65 이상인데 계약자가 신청 안 한 농지 또는 65 미만인 농지. 아까 본 거 그 내용입니다. 경작불능 지급됐으면 계약 끝났다. 끝났다. 과실 손해 대상 농지 안 된다. 오케이. 자, 조사 시기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이런 건 주의하셔야죠. OD하고 복분자. OD는 여기 결실 완료 직후가 들어가죠. 네. 일단 수확이 시작되면 수확 개시 후 특정 위험 과실손해조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 완료?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가지는 살아있지만 수정이 불량한 애들을 조사하려면 수정이 완료돼야 조사하죠. 그쵸? 조사 시기. 자,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는지 볼게요. 조사하는 거 2개 딱 잡으셨죠? 아, 가지 살아있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얼만큼 수정이 불량한 거. 2개예요. 조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볼까요? 네. 면적 확인하는 건 그냥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여기 생뚱맞게 다 기준일자 확인 이게 작년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돼요. 기준일자에 따라 보장 재해가 달라진다. 저거는 이제 보험기간 확인해서 위에서 다 끝난 건데 뭐 그쵸? 저 기준일자는 잔여 수확량 계산할 때 감귤처럼 사고 날짜 그때가 중요한 거지 괜히 헷갈리게 들어왔어요. 자, 표본조사인데요. 표본조사, 표본 포기 수를 산정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포기 수가 아니라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감귤처럼 네. 표본 구간수 표에 산정되어 있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 무조건 다 최종. 보험료 환급할 때도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보험료를 계산한다. 무조건 다 최종이에요. 최종 가입 금액, 최종 가입 포기수. 자, 그러면 표본 포기수를 만약에 표에 봤더니 5개 하라고 나와 있어요. 5개. 그럼 5개를 한번 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네들 이름이 뭐라고요? 얘네들 이름이 표본 포기예요. 표본 포기. 골고루 표본 포기를 선정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표본 구간을 선정하라고 나오네요. 표본 구간. 표본 구간. 선정된 표본 포기 전후 2포기씩 추가해서 총 5포기를 한 표본 구간으로 하래요. 5포기 이퀄 한 구간. 전후 2포기씩 추가하래요. 추가. 자, 1번 표본 구간. 한 구간에 표본 포기 몇 개? 포기 몇 개? 5포기. 여러분 이걸 구분하세요. 표본 포기와 표본 구간 내 포기. 구간 포기. 구간 내 포기.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예시에서 표본 포기는 딱 5개예요. 1번에서 5번. 근데 이렇게 앞뒤 2포기씩 추가하다 보면 한 구간에 총 5포기씩 있잖아요. 5구간이니까 5구간, 한 구간에 5포기씩 25포기. 구간 내 포기는 25개. 표본 포기는 5개, 구간 내 포기는 25개. 됐죠? 이 2개를 구분하시고. 자, 근데 왜 표본 구간을 이렇게 곱하기 5 해가지고 확 늘릴까요? 우리 지금 뭐 조사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거, 몇 개 살아있니? 그 중에 얼만큼 수정이 불량하니? 이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쵸? 샘플이 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샘플을 늘리는 거예요. 표본을 늘린다는 건 샘플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 내 25포기, 25포기 중 각각 살아있는 게 몇 포기니? 자, 표본 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무지수 합계를 조사한다. 지금
1번 포기부터 25번 포기까지 있죠. 표본 구간 5개에 25포기가 있어요. 1번 표본 구간에 총 5포기. 마지막 5번 표본 구간에 총 5포기. 합쳐서 총 25포기에 각 포기당 살아있는 게 몇 개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한 포기당 보통 5개에서 6, 7개 정도의 결과모지가 있대요, 복분자는. 자, 1번 포기에 1번 포기에 살아있는 거 3개, 2번 포기에 살아있는 거 2개, 뭐 쭉쭉 다 다를 거 아니에요. 24번 포기에 살아있는 거 4개, 25번 포기에 살아있는 거 3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다 합산하란 얘기예요. 다 합산하란 얘기예요. 다 합산했더니 살아있는 가지가 예를 들어 100개. 살아있는 가지가 100개. 그럼 포기당 몇 개예요? 지금 몇 포기 조사했어요? 5포기 조사한 거 아니에요. 5포기에 5포기. 뻥튀기 했어요. 25포기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포기당 4개. 자, 이 4개의 이름이 뭐예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기준? 포기당. 이 별표 7에만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또 기준이 뭐지? 하시면 기준,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자, 어떻게 구해요? 25포기 결과모지수 살아있는 거 합계 나누기.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전체 포기.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조사하래요? 이제 살아있는 거 조사했고, 두 번째 우리가 조사할 거 아시잖아요. 얼만큼 수정이 불량하지? 그때는 각 표본 포기만. 자, 살아있는 거 조사할 때는 표본 구간별, 즉 25포기. 얼만큼 수정이 불량하니 할 때는 각 표본 포기, 즉 5포기만. 구간 내 포기, 표본 포기 구분하시고 5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해서 한 송이당 5개, 6개, 7개의 송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송이당 그만큼의 결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6송이면은 결실수가 벌써 꽤 되는 거죠. 포기당 6개면은 또. 네.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수정 불량 열매수, 피해 열매, 수정 불량 열매수를 조사한다. 뭐 조사해 봤더니 전체 열매수가 100개. 근데 수정이 불량한 게 예를 들어 50개.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25포기를 다 조사하려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한 송이당 결실수가 5, 6, 7개가 있는데, 그쵸? 25포기 조사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포기만. 네. 전체 열매수 100개, 수정 불량 열매수 50개. 그럼 50%? 수정 불량률이? 그런데 원래부터 15%는 수정이 안 된대요. 복분자는. 저걸 자연 수정 불량 피해율이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5%가 수정이 불량하구나. 35%가. 수정 불량 피해율이죠. 수정 불량 피해율.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정 불량 환산 계수라고 해요. 공식적인 용어로. 근데 우리는 그냥 수정 불량 피해율. 왜 환산 계수라고 해요? 얘 때문에 살아있는 건데 그 중에 35%를 고사 결과모지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건데 수정이 불량하다고 해서 고사로 환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수정불량 환산 계수예요. 그때 적용되는 계수다. 사실 계수가 아니라 비율이라 해봤는데, 그쵸? 네. 조사할 건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지금 25포기에 각각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이렇게 3개, 2개 막 이렇게 있잖아요. 1번 포기부터 25번째 포기까지. 아까 수정불량 환산율이 몇 퍼센트? 35% 나왔죠? 그러면 1번 포기에 3개 살아있어요. 0.35. 그럼 1번 포기에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와요. 살아있지만 이만큼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해 주는 거. 1번 포기에 수정불량으로 인한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와요. 수정 불량으로 고사 결과 모지수로 환산해 주는 게 나와요. 자, 2번 포기에도 똑같이 0.35. 다 24번 포기에도 0.35. 25번 포기에도 0.35.
그럼 각각의 개수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각각의. 자, 저걸 다 합산하는 거예요. 1번에서 25포기의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나눌까요? 1번에서 25번 포기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수 곱하기 5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실제 문제로 출제할 수가 있을까요? 페이지가 얼만큼 많이 차지하겠어요. 그쵸? 자, 이게 계산 원칙이다. 원래는 1번에서 25번까지 다 적용을 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 결과값이 살아있는 결과물 지수가 4개가 나왔잖아요. 이 과소는 지금 포기당 4개가 살아있대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곱하자고요. 산출된 값에 곱하자고요. 똑같은 값 나와요. 결국 나눠주는 값 차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산출된 값에 얘를 적용하자고요. 그게 이 과수원의 수정, 물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예요. 4개 중에 0.35면 몇 개죠? 4개 0.35면 1.4개네요. 그러면 이 과수원은 지금 4개가 살아있지만 그 중에 1.4개는 살아있어도 과실 생산이 불가능한 거다. 진짜 살아있는 건 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당 7개가 기대됐대요. 결과모지 감소, 저거예요. 미보상 비율이 10% 조사됐대요. 곱하기 0.1 하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럼 이 산출된 값을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저기 수학 개시전에 결과모지의 감소. 우린 결과모지의 감소를 계산했지만 뭐라고 부른다? 고사 결과모지수라 부른다. 됐죠? 네. 자, 해설 노트 잠깐 볼까요? 조사 방법은 그냥 보시고. 자,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기준 별거 아니다. 포기당. 이게 별표칠의 공식 때문에 그래요. 표본 포기수, 표본 구간수, 포기수 이퀄 구간수 곱하기 5 잊지 마시고. 표본 구간 내 아까 25포기의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다 합계 나누기 25. 수정분량 피해율 하지만 수정분량 환산 계수가 공식적인 용어고요. 전체 열매 중에 얼만큼 피해 열매 피해 이퀄 수정분량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저 이거 엄청 많이 빼먹어요. 이거 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예 그냥 공식으로 저는 수정분량 15 이렇게 아예 외워버려요. 수정분량 15. 그래도 빼먹어요. 네. 자, 그러면 원래는 1번에서 25번 포기에 다 적용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값을 그냥 적용하자. 똑같은 값 나온다. 예시 한번 볼까요? 표본 포기 10개래요. 표본 구간 10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총 표본 구간 내 포기는 50포기 되겠네요. 50포기. 50포기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합계가 175래요. 175 나누기 50. 한 포기당 3.5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근데 수정 분량 비율이 600개 중에 200개. 하지만 원래 15% 안 됨. 이만큼 나오네요. 여기다 바로 곱하라는 얘기. 3.5에 이만큼 0.64개는 수정 분량으로 인한 과실 생산이 안 되는 결과 모지수구나. 그럼 뭐 다 나죠. 진짜 살아있는 게 얼마가 나요 그러면? 3.5 마이너스 0.64. 자, 얘가 이제 뭐가 될까요?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분량 뺀 게 뭐가 될까요? 진짜 살아있는 거죠. 저기서 뭐가 될까요? 저기서 열매가 계속 자라겠죠. 얘는 이제 수정 문제 없는 애들이잖아요. 이 가지는 수정이 문제 없고 튼튼한 가지들이잖아요. 살아있고. 그럼 저기서 이제 열매가 자라겠죠. 열매가 다 자라면 저기서 수확이 이루어지고 수확 감소도 발생하겠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특정위험 기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무화과 일단 넘어가고요. 품목이 이렇게 막 짬뽕돼서 나와 있어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정위험 과실 손해조사 이제 수학 개시 후로 넘어갔습니다. 짧아요. 네, 짧아요. 이듬해 6월 1일부터 6월 20. 사실상 2주, 보름 정도면 수학 다 끝난다고 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짧으니까 특정 2개, 거기다 담보 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수학기 부보장 특약이 있구나.
사고 발생하면 바로 가야죠. 네. 이걸 또 시기 기다리면 수학 감소만 그렇게 늘어나죠. 오케이. 자, 그럼 뭘 조사한다? 아까 이 시기에 제일 처음에 표에서 이 시기에는 가지가 살아있거나 말거나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 피해 중요하지 않지만 복분자는 어떻게든 열매 자체로는 피해 계산이 힘들더라. 그러면 이만큼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됐구나. 그거를 가지의 피해로 바꿔준다. 이만큼 수확이 감소됐구나. 수확의 감소를 복분자 용어가 어렵죠. 가지의 피해로 고사 결과 모짓수로 환산해준다. 수학 감소 비율만 알면 되겠네요. 수학 감소 비율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사고 날짜 기준으로 80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수확이 가능한 게 50이구나. 30% 감소했구나. 끝. 얘를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 하고요. 또 나오네요. 온주밀감에 의해서. 자, 50이 수확이 가능하구나. 얘를 결실률이라 해요. 용어가 조금 안 맞긴 하죠. 결실률이라 하는 거는 마치 몇 개 중에 몇 개가 결실됐어요 하는 것 같은데 100개 중에 지금 수확이 가능한 게 50개예요. 이거예요. 전체 열매수 중에 수확 가능한 열매수. 쟤를 결실률이라 해요. 그럼 자녀 수확량 마이너스 결실률. 얘가 수확 감소 비율이에요. 어디서 아까 수확이 감소된다? 진짜 살아있는 애들. 살아있는 애에서 수정 분량 뺀. 살아있으면서 얘가 수정도 완벽한 애들이잖아요. 여기서 수확도 이루어지고 감소도 이루어지는 거죠. 저 가지에서 열매들이. 저기에 곱하는 거예요. 저기.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수확 감소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짓수로 환산해 주잖아요. 조사할 건 얘예요. 조사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렇죠? 볼까요? 자, 여기선 기준 일자가 중요하죠. 수학 개시 후에는 왜요? 자녀 수확량 비율이 있으니까요. 자녀 수확량 비율. 이거 23년도에 공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23년도 그 농금원 이론서 처음 나왔을 때 3월 10일인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제곱이 빠져 있었어요. 이거 제곱이에요. 제곱. 네. 뭐 이거는 암기 쉽죠. 예. 저라면은 이거 작년에 이거 쓰는 거 나왔었어요. 이거 9회 시험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계산하게 하기보다는 그럼 좀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98에서 사골자만 빼면 되니까. 7일 기준으로. 오케이. 얘 왜 확인한다고요? 이 날짜 기준으로 이만큼 남아있구나. 근데 지금 수확 가능한 거 얼마지? 그거 계산한다고요. 자,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고 얼만큼 수확 가능한가를 조사하는데 표본 포기 중, 각 표본 포기 중 똑같아. 이미 6승이. 수정 분량 환산 같잖아요. 전체 열매 중에 수확 가능 열매수. 전체 꼽힌 거 중에 결실된 열매수. 저게 결실률이라 해요. 얘는 뭐 15% 이렇게 빼는 거 없어요. 네. 오케이. 복분자 과실손해 조사하는 거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해설 노트로 마무리할게요. 자, 방법은 한번 보시고 자녀 수확량 비율 사고 날짜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7일 날 사고 났다. 98 빼기 7, 91 남아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이 공식 암기는 어렵지 않죠. 사고일자 제곱에 요거를 빼고 요거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7일 날 사고 났어요. 그럼 7 빼니까 91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걸 조사해봤더니 60이래요. 31%가 감소했구나. 이게 다예요. 자녀 수확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 자, 어디에서 수확이 이루어져요? 수확이 이루어지거나 감소되거나 여기겠죠. 근데 만약에 종합이용 기간에 수확 개시 중에 사고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없었으면 뭐 기대됐던 결과물지수 8개 기대됐어요? 그럼 저기다 바로 곱하는 거예요. 0.31. 근데 종합이용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살아있는 게 5개인데 수정이 불량한 게 1개예요.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자,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요거. 종합이용 기간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오케이. 자, 문제 볼까요? 문제. 예시 문제. 살아있는 결과물 지수가 포기당 4개가 조사됐는데 그중에 수정 불량한 게 20%래요. 얘는
전체 열매수, 수정 불량 열매수 마이너스 0.15 한 계산값이겠죠. 그럼 이 0.8개가 수정 불량으로 인해 살아있지만 고사 결과물지수로 환산되네요. 그럼 진짜 살아있는 건 몇 개? 4개에서 0.8 빼야 되겠죠. 여기에서 열매가 자라서 수확도 이루어지고 감소도 이루어지고. 자, 이번에는 그럼 수확이 얼만큼 감소됐니? 사골자 6월 3일이래요. 98-3, 95%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확 가능한 거 계산해봤더니 66.67%래요. 이만큼 수확이 감소됐겠구나. 얘를 가지 피해로 만들어줘야지.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여기다.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이때 미보상 주의하시면 되죠? 특정 위험 기간의 미보상. 여기에다가 바로 곱하는 거예요. 만약 0.9개인데 미보상 비율이 10%다. 여기다 바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년이 1000, 수확 감소가 600. 여기에다가 0.1 곱하나 400에 곱하나 똑같은 거다. 감소. 얘는 아예 감소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예 감소. 네. 계산은 뭐 너무 쉽습니다. 자, 보험금 볼까요? 보험금은 가피자고 수확 개시 전후 죽은 거 마이너스랜다. 죽은 거 한꺼번에 나눠줘서 비율 구하고요. 네. 고사 결과 모지수 우리 다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자, 1과목 때 많이 해놓으니까 2과목은 조금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평년 결과 모지수 8개. 8개가 기대됐어요. 8개. 살아있는 거 5개. 수정 불량 없을 수도 있고 미보상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기준을 잡으세요. 근데 그 중에 수정 불량한 거 1개. 미보상? 평수미예요. 평수미. 3.6개. 3.6개가 감소했다. 8개 기대됐는데 3.6개밖에 지금 3.6개가 감소했다. 그만큼 죽었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특정위험. 얘만 주의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수확감소 환산 계수가 30%, 수확감소 환산 계수 자녀 수확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 그러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와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확 개시 전 사고 발생한 경우와 사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아까 위에서 진짜 살아있는 거 5개에서 1개 뺀 거였죠? 이거 적용하거나. 사고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평년에 바로 적용해야 되겠죠. 네. 자, 이 경우 미보상 여기에다 직접 미보상 비율 적용한다.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 차감해야죠. 0.96개. 미보상 차감해야죠. 피해율 합산해서 평년으로 나누면 된다. 쉽죠? 복분자나 오디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개념만 이해하시면 문제 어렵지 않아요. 계산 문제 자체는. 자, 일단 지금 다 확인한 건데 농금원 이론서에 보험금 산정 한번 쭉 볼게요. 보험금 산정. 네. 복분자, 경작불능. 네. 요거 주의하시면 된다고, 요거. 쭉 넘어가고요. 과실손해보험금 가피자, 공식 다 나온 겁니다. 얘 주의하시고요. 얘는 무조건 15%더라. 15%더라. 네. 그리고 수확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누적 수확감소 환산 계수라고 습관적으로 붙여요. 여기도 나와 있고. 그거 무슨 얘기냐면 수확 개시 후에 즉시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확 개시 후에 첫 번째 사고 났을 때, 두 번째 사고 났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고 났을 때 수확감소 환산 계수 계산했더니 30%예요. 즉 자녀 수확량 비율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결실률 첫 번째 사고 때 계산했더니 30%래요. 두 번째 사고 떠났네요. 그럼 또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고 날짜 기준 자녀 수확량 비율, 그때 표본 조사한 결실률. 해봤더니 50%래요. 그럼 얘 누적한 거 80%가 누적 수확감소 환산 계수. 저 합산을 진짜 살아있는 거나 사고 없었으면 평년에 적용해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공식은 암기하시고, 네. 자, 복분자. 여기까지 할게요. 분자 어렵지 않죠? 네.
예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시면 여러분 해설 노트에 있는 예시 문제는 꼭 답 가리고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기본 과정 중에 아주 기초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무화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